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독서와 서적에 대하여 3. 쇼펜하우어 수상록 중에서 9. 정치사에서는 언제나 반세기가 중요한 단위를 이루고 있다. 정치사의 재료는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이다. 즉 정치의 세계에서는 항상 어떤 중요한 사건이 발생한다. 이에 반해서 문화사에서는 이 정도의 횟수는 전체 계산에 들어가지 않을 때도 가끔 있다. 문학사는 졸렬한 작품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문학의 세계에서는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다. 이 사실을 해명하기 위해서 인류 지식의 진보를 유성의 궤도에 비교하여 생각해보자. 인류는 눈부신 진보를 이룩한 후에 곧 미로에 빠진다. 이와 같은 미로는 프톨레마이오스 2세기 천문학자, 수학자 천동설을 주장했음의 주전원에 해당되며, 인류는 이 주전원의 어느 쪽을 달려도 다 달린 뒤에는 본래의 시발점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위대한 천재들은 인류를 유성의 궤도 위에서, 즉 정규의 궤도 위에서 전진하게 한다. 그러나 인류는 이와 같이 때때로 주전원에 말려든다. 그렇지만 천재들은 결코 주전원에 말려들지 않는다. 후세의 명성을 떨치는 많은 사람들은 동시대인으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반대로 오늘날 환영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후세에 무시된다는 것도 이제 말한 사정에서 보면 명백해진다. 이런 주전원은 예를 든다면 피테가 시작하여 셀링이 개성하고 최후로 헤겔이 희화화하여 완성한 철학이다. 철학의 정규 궤도를 연장한 것은 최근에는 칸트이지만 이와 같은 철학적 주전원의 궤도에서 벗어났다. 나는 그 후 다시 칸트에서 끊겼던 궤도를 몰라 계속해서 그 연장을 기도하려고 했다. 그런데 칸트와 나의 중간 시기에 앞에서 말한 사이비 철학자들과 그 밖의 2~3명이 주전원을 달렸고 그것이 이제 막 완결되었다. 여기서 그들과 함께 달리던 일반 독자들은 원운동이 시작된 그 지점으로 되돌아왔다는 것을 알 것이다. 학문, 문학, 예술의 시대 정신이 약 30년마다 파살 선고를 받는 것도 이상과 같은 사정과 관계가 있다. 즉 30년이 지나면 그 기간을 지배해온 사설은 벌써 극단으로 치달으며 마침내 그 불합리에 견디지 못해 붕괴한다. 동시에 반대 세력도 이 사설에 반대함으로써 점점 강화된다. 이리하여 형세는 일변한다. 그러나 계속되는 반대설이 앞서의 사설과 같아질 때도 흔히 있다. 문학사에서도 이 주기적인 회귀운동이 나타나면 그야말로 교훈적인 재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문학사에서는 이것을 별로 문제 삼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주기적인 기간이 비교적 짧기 때문에 시대가 멀면 멀수록 재료를 수집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의 것에서 이 현상을 가장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이 신뢰를 경험과학에서 구한다면 베르너의 암석 수성론적 지질학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미 앞에서 말한 당연한 예에 대하여 논하고 싶다. 독일 철학에서 칸트의 전성시대에 직접 이어진 것은 칸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시대였다. 철학자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대신 그들이 외경심을 갖도록 애썼다. 철저하고 명색한 사색을 버리고 미사여구 과장된 표현을 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진리 추구의 길을 벗어나서 권무술수를 일삼았다. 이 때문에 그들은 철학을 조금도 진보시키지 못하였다. 드디어 이 학파의 방법은 모두 파멸하고 말았다. 즉 해결과 그 제자들은 만사의 일부러 야비한 태도를 취하는 한편 마음 내키는 대로 무의미한 것을 쓰고 나아가서는 파렴치하게도 자아자찬에 급급했다. 그러나 도가 너무 지나쳐서 마침내 누구의 눈에도 그것이 완전히 거짓이라는 것이 명백해지고 두 서너 가지 일이 발각되어 이 거짓말 철학이 당국의 비율을 읽고 나서는 자연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기 시작하여 욕을 얻어먹게 되었다. 피테와 셀링의 철학은 철학사상 그 유를 찾아볼 수 없는 이 비참한 사이비 철학의 선구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은 후계자 때문에 드디어 불신의 나락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칸트 이후에 19세기 전반 독일 철학의 완전한 무능은 현재 공공연한 사실이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다른 나라에 대하여 독일 국민의 철학적 재능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어느 영국 작가가 우리들을 사상가로 성형된 민족이라고 부른 이후로는 이 경향이 더 심하다. 그러나 실은 아기에 찬 비꽃말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주전원이라는 일반적 도식의 예정을 예술사에서 찾고자 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특히 프랑스에서 크게 발달한 조각가 베르니니, 이탈리아의 조각가의 유파를 보면 된다. 이 유파는 고대의 단순과 우화 대신 프랑스식 미뉴에트 댄스의 고상함을 나타낸 것인데, 빈켈만 독일의 고대 미술 연구가의 가르침에 따라 그대로 돌아가라는 운동이 일자 파산했다. 다시 19세기 초도에 주목하면 해화에서도 주전원적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시기에 예술은 중세적인 신앙심을 표현하는 수단이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한때의 화가가 나타나 이 주의에 따라 교회적인 것을 유일한 테마로 택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그런 테마를 다루는 화가들에게서는 그런 진지한 신앙이 없어져 버렸다. 그런데도 그들은 앞에서 말한 망상에 사로잡혀 프란체스코 프란치아, 피에트르 페루지노, 안젤로 다 피에졸레 이상 이탈리아 화가 등을 모범으로 삼았다. 뿐만 아니라 이 범용한 일련의 종교화가에 이어 출연한 진짜 거장들보다 높이 평가했다. 이 정상계들을 벗어난 운동을 곁에는 묵인할 수 없었다. 특히 시에 있어서도 때를 갖춰 이와 유사한 운동이 기세를 부렸기 때문에 그는 우화적인 시 성녀들의 놀이를 썼다. 이 유파도 얼마 안 가서 망상 위에 서 있음이 드러나 소멸하였고 이어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운동이 일어났다. 때로는 비속으로 달릴 염려는 있지만 그 주장은 세태나 풍속화 속에 잘 나타나 있다. 문학사는 이런 인류 진보의 전말에 상하여 그 대부분은 기영화를 진열한 목록에 불과하다. 이것을 오래 보존해두는 알코올은 마취약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극히 안정된 우량을 하면 문학사라는 특별한 능력을 찾을 필요가 없다. 그들은 살아왔다. 세계의 도처에 나타나 불사시처럼 영원히 싱싱한 청춘의 모습을 보여준다. 내가 앞절에서 얻은 참된 문학을 형성하는 것은 그들 뿐이다. 이 문학의 역사에는 인물이 귀하다. 따라서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고서도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교양 있는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들어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최근에는 누구나 다투어가며 문학사를 읽으려고 한다.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엇에 대해 말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다. 나는 이 편집광 치료의 영약으로 리히텐베르크 저작 중에서 한 구절을 독자에게 권하고 싶다. 그것은 읽을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국판 제2권 322페이지에 해당한다. 그러나 나의 소망은 언제나 누군가가 문학의 비극사를 써줬으면 하는 것이다. 그 속에 씌어져야 할 것은 각기 자기 국가가 배출한 대작가나 대예술가를 자랑으로 여기는 국민이 이들 대작가가 살아있을 때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점이다. 즉 모든 시대와 모든 나라의 훌륭한 것, 참된 것이 그 시대를 지배하는 불합리와 악을 상대로 싸우지 않을 수 없었던 저 끝없는 싸움을 우리 눈앞에 떠올리게 해달라는 것이다. 인류에게 참된 빛을 던져준 그의 모든 사람들, 또 모든 예술 분야의 위대한 거장들이 그의 전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순환을 겪은 것은 묘사되어야 한다. 그들은 스스로를 제외하고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동정과 공명도 얻지 못하고 또 제자도 없이 빈곤과 비참 속에서 고뇌의 일생을 마친 반면 하찮은 자들에게 명성과 명예 그리고 부귀가 주어진 경의를 우리에게 보여줘야 한다. 즉 구약성서에 나오는 에서의 이야기인데, 에서가 어느 날 아버지를 위해 사냥을 나가 짐승을 잡고 있는 사이에 집에서는 그의 옷을 입고 연장한 동생 야곱이 에서가 받을 아버지의 축복을 훔쳤다. 바로 이와 같은 에서와 같은 꼴을 당하였다는 것을 기록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미래 문학사의 최후 장면은 다음과 같이 해주었으면 한다. 그들 천재의 생애는 비참했지만 사랑의 신이 그 일을 위해 보호해 주어 바친데 이와 같은 위대한 고투가 끝났을 때 불멸의 월계관을 씌워주었으며 때를 알리는 종소리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축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무거운 갑옷도 이제는 날개 달린 옷으로 변하고 괴로움은 짧고 기쁨은 끝이 없다. 실러 오를레앙의 소녀 중 잔다르크 최후의 말주저는 유생이 독자적으로 지구 중심으로 한 궤도를 달릴 때 생기는 작은 원을 말한다. 이 작은 원을 그리스로 에피키클로스라고 한다. 끝.